우리 48번 보시면요. 자, 우리 정의법에서는 그 용어 정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 정의법상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정비사업의 종류는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구분할 때요. 정비 기반설에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 질문에 보시면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입니까? 여기는 주거환경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하는 사람은요.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하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이 되는 거지, 지상권자는요 재건축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2번이 옳은 거죠? 재건축 사업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우리 정비 기반설하고 공동 이용설 있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 3번에 놀이터나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타가소, 경로당, 유치원 이런 것들은 공동 이용설에 해당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맞거든요. 근데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공동 이용설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리 4번 지문에서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네요. 양호하나 노후불량촌이라는 공동주택에 밀집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입니까? 이 사업은 재건축입니까? 이건 지금 재건사업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요. 지금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자, 우리 49번 문제는요. 밑에 그 핵심 팁에 제가 다 내용을 다 나눴습니다. 자, 49번 문제는요.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비 기본 계획은요. 자, 이 수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까지만 수립하거든요. 그럼 이들은요. 자기관할구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단위는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단위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다만 2번 지문에 가시면요. 1번 지문 단위가 틀렸고, 자, 2번 지문에 지금 대도시입니까? 대도시가 아니십니까? 대도시가 아니십니다. 우리 대도시장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근데 대도시가 아니시의 경우 도지사가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문에 앞으로 수립권자들이 자기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자,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주민, 공람은 적어도 며칠 이상, 14일 이상 하면 됩니다. 30일이 아닙니다. 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는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통일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되죠.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주민 공람은 14일,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는 60일. 그리고 4번 지문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는 시장은요. 자, 아까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매마다 5년마다 하는 겁니다. 3년마다가 아니라. 자, 5번에요. 지금 아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일에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요, 이때는요 도지사로부터 뭘 받아야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까? 옳은 거 물어보니까요. 자, 50번 문제는요. 자, 우리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먼저 1번에요. 이 안전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와 도래한 때 안진단 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안진단 하는 목적이고요. 자,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요, 주택단지 내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2번도 맞냐고요? 다만 일정한 건축물은요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인 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거나, 그리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보에 따라 지정받지 않는 등급이 D 미흡이나 E 불량인 건축물 있습니까? 에 대해서도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번 질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4번 질문에 오시면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구획 및 지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안 여부 결정하게 되면요, 입안권자가요 이 입안 결정서하고 안전진단 결과서를요 이거 누구한테 이거 제출을 해야 되냐면 시 도지사에게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요, 자, 제출받은 입안 결정서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시도지사가요, 자,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다가요 이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요 이거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지 국장이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5번에 국장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안전진단 결과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검토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는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투기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요 시장으로서 이렇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 가면 아마 팁이 있습니까? 핵심 팁 있냐고요? 그거 보시면요, 참고하시면 우리 정비구역에서 지금 허가받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라고 제가 구분해놨죠. 정부에서 허가받는 행위가 7가지인데, 먼저 1번에 건축물에 건축 등이 있습니까? 그 등에는 가설 건축물을 원칙하거나 용도 변경까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그 다음에 중목을 벌착하는 식재한 행위 있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고, 단 허용되는 행위도 있는데 재해 복구나 재난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 위한 행위나,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응대는 국토교통을 영호하는 간이공작물을 시하거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토지 설치나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물건 쌓았구나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 있죠? 이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51번 문제가 이건데요, 지금 정비법상 시장 구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가. 그래서 1번 질문에요,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위한 행위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이 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1번 답이네요. 자, 근데 2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는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도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시면 4번에요. 중목을 벌착하거나 식재하는 거 허가 받아야 됩니까? 자,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경작지 제외한 관상용 중목 임시 식재할 때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1번에) 왜 1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 52번 문제는요. 자, 우리 정비사업 절차로서요. 자, 정비 예정구역이 시행되면요. 자, 다음으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정비구역이 시행되면요. 앞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만일에 초합이 재개발 건축 사업을 초합이 시행하게 되면요. 앞으로 초합은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나서요. 초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있죠. 초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요. 구성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초합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마치고 나면요. 창립총회에 해가지고 초합 설립인가 맞습니다. 그럼 초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면요. 자, 다음으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비법상 지금 구청장 등은요. 특별시장 당시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면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하에 하는 경우가 아닌가 물어보고 있죠. 이게 이제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요. 지금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 고시되면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비 예정구역에서는요. 정비계획을 구역을 몇 년 내에 지정하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만약 3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게 되면요.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요. 만약 사업을 초합이 시행하게 되면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진위원회는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고 만일에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초합이 설립인가 하고 나면요. 앞으로 추진위원회는요. 자, 구성 승인으로부터 초합 설립인가를요. 몇 년이 된 날까지 초합 설립인가가 되면 2년이 된 날까지 초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게 되면 일단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재개발 건축 사업을요. 초합이 시행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게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토지공사들이요. 정비구역이 지정시로부터 바로 초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되거든요. 이때 초합 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거는 초합 설립인가를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초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초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재개발 사업을요. 자, 초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가요.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요. 이때는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초합이 설립인가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토지동 소유자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몇 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을 시작하면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먼저 1번 질문에요. 초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몇 년이 된 날까지? 여긴 3년. 신청하려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 맞고요. 자 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하지 않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되거든요.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초합 설립 인가를 바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된 날까지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고, 자 3번은요 지금 초합이 시행자라는 겁니다. 그럼 초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은 몇 년? 2년 된 날까지 승인 신청하지 않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되는 거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여기는 몇 년? 3년 된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도 정비구역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자 5번은요 지금 재개발 사업을 누가 시행해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한다고요? 그럼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입니까? 아니면 5년입니까? 여긴 5년 돼야 됩니다. 거긴 5년 된다고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자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초합 설립인가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단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유입니다. 2년, 3년, 5년이거든요. 정비구역 해제된 사유. 자 53번 문제는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지금 틀린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가지죠? 5가지거든요.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요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까지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이때 오피스텔은 준주거나 상업적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거든요. 관리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방법이. 그래서 지금 1번 질문에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법으로 맞습니까? 재건축은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질문에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동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개선사업은요 허용되는 방식이 맞습니까? 자 3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개선사업도 허용되는 방식 맞고, 4번에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요 허용되는 방식 맞고, 환지 방식은 어떤 방식이 안 된다고? 어떤 사업만? 재건축만 안 된다고요. 주거개선이나 재개발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5번에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도 허용되는 방식 맞습니까? 나머지 다 맞는 방식이죠? 재건축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못합니다. 자 54번 문제는요. 자 정비법상 자 초합 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우리 정비 조합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자 우리 정비사업 조합에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좀 있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몇 가지 있었죠? 좀 많았죠? 미성년자, 피성년도개인, 피안정익이나 파산선고 받은 자수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실형수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결격사유겠죠? 1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질문 맞는 질문이죠? 자, 이 중에서요, 우리 조합 임원 중에서 조합장이 되려면요, 선임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전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2번 질문 맞고요. 자, 3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최소 몇 년이었죠? 3년 이하입니다. 5년이 아니라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노동자가 돼 연임은 할 수는 있고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요. 지금 조합 임원이 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년 퇴임하는데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4번 맞고. 자, 우리 조합의 임원 중에서요,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라면 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 임원을 두는데, 자, 이때 우리 임원 중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임원은 누구만이 될 수 있고 조합장만이 대의원이 될 수 있고요. 이사나 감사는요, 대의원은 될 수는 있다 없다? 대의원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사 감사는 우리 임원 중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임원은 누구만이? 조합장만이 될 수 있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합장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55번 문제도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이는데요. 자, 우리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정비구역 지시공 오시 후 추진위원 위원장을 제외합니까? 포함해야 됩니까? 우리 추진위원 구성할 때는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운영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우리 정관, 우리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는요, 원칙은 조합은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 우리 중요한 사항, 조합 정관 변경할 때는요, 조합은 얼마 이상의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이거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총회에서 조합원 얼마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까? 3분의 이상의 찬성 받아야 되죠. 조합원의 자격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 정관 변경할 때는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 받아야 됩니다. 자, 3번 질문에요. 지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은 겸직이 된다 안 된다? 겸직할 수 없다고 했죠? 겸직이 금지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아까 조합의 이사는 일종의 조합의 임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원 이거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사항은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건요, 대의원회가 할 수 없어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자, 그리고 5번 질문 가시면요, 우리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은요, 자, 우리 대의원회,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하는 필수 기간입니다. 자, 56번 문제는요, 자, 우리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인데, 자,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요, 자,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은요,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자,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자,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자, 우리 재건축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이때는 단지 안에 있는 자,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입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만일에 우리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요. 단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자 동의받아야 되죠. 이게 재건축이 두 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56번 문제가 이건데 지금 먼저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얼마 이상? 기억에는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은요 4분의 3 이상의 토지자 동의받아서 시장수에게 인가받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 이상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은요 2분의 1 이상의 토지자 동의받아서 시장수에게 인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4분의 3 리얼에 들어갈 숫자만 2분의 1입니까? 그럼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57번은요. 지금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서에는요. 자,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나 폐쇄로 털빈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이거 인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 등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줄 때요. 자, 적어도 세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인가하기 전에 먼저 주민 공람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때 주민 공람 기간은요. 적어도 14일 이상 공람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교육감 등과 협의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에요. 교육시설이 설치될 때는 교육감과 협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사업비를 예치하는 사업은요. 지금 재개발 있죠. 지금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이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게 되면요. 시장으로서는 사업 시행에 인가해 줄 때 이 지정개발자에게 사업비를요. 자, 100분의 사업비의 20% 100분의 20법에서 사업비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분의 30 아닙니다. 2번 질문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얼마 금액을 100분의 20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100분의 30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가시면요. 지금 5번에요. 지금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할 때 지금 관계 서류 사본을 적어도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어야 되고, 자, 4번 지문 가시면요. 지금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하려는 경우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해당 누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도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자, 4번은 뭐냐면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변경할 때는 경미한상으로 봐요. 이때는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58번하고 59번은요.
자, 우리가 아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볼 때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관리 처분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이란 말은요, 일종의 분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방식이라고요, 관리 처분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요,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종전에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가격을 따지고, 그리고 분양받는 아파트 있죠, 가격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라고요, 관리처분 방식.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방식을 사업하게 되면 먼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58번 문제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이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내용적 기준을 보시면요, 1번에 너무 좁은 토지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서는요, 이거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 그리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요, 분양 신청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관리처분 계획에는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의 밀집으로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게 되면요, 기존 건축물 철거할 수 있고, 자, 기존 건축물 철거하게 되면요, 할 때는 원칙은 인가받은 후에 철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시장군수대에 허가돼서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폐공과의 밀집으로 우범지대에 우리가 있는 경우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시장군수대에 허가돼서 미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요, 그 내용적 기준을 보시면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요, 토지동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되는데, 이 토지동 소유자 중에서 누구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냐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봤지만 우리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 소유자가 누구였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포함되거든요. 근데 지상권자는요,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동 소유자는 해당이 되지만 나중에 지상권자는요,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시켜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상권자한테는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도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상권자한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냐고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상권자한테 분양권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사람한테는 적절하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실보상. 근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요, 나중에 매도 청구해버립니다. 팔고 나가라고. 자, 우리 59번 문제는요, 우리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사업 지정에서 이제 주택 공급 기준,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주택 공급 기준은 원칙은 한 세대나 한 명 이상이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2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2주택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2주택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전주택이나 종전 건물의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저교정 면적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정의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요,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1주택은요, 소유권 이전 고시에 다음 날부터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에게는 3주택,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에게는 소유한 수만 공급할 수 있는데, 단 전제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전역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집으로 보시면요,
지금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가밀 억제권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금 가밀 억제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한 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한 수만큼 최대 3주택까지, 여기는 최대 3주택까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지금 2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은 몇 주택? 1주택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초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도 초례 제한에 따라 주택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은요. 지금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가밀 억제권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한 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이때는 소유한 수만큼 공유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가밀 억제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3주택, 가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않으면 소유한 수만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자, 그리고 5번에요. 지금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소유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바로 반드시 주거 소유 면적이 얼마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거 맞습니까? 자, 60번은요. 자, 우리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에는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 인가 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 공사 완료하게 되면요. 준공 인가는요.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근데 인가를 해주는 시장, 군수 등이 만일에 시행자일 때는요. 본인한테 준공인가 받는다? 안 받아야 된다? 본인한테 준공인가 받지? 안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다.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끝나게 되면 시장, 군수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군수의 시행자는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끝내더라도 본인한테 준공인가 받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시장, 군수 등은요. 준공인가 이전에는 원래 준공인가 받은 후에 입주 여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여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요. 사업 시행자한테 허가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요. 자, 3번에 지금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자동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저당권 따로 설정해야 될까요? 자, 종전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요. 지금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분양 대상자라서 자, 갑이 아파트 85제곱미터를요. 갑이 분양을 받았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전 갑의 주택에 설정됐던 저당권은요.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냐고 아니면 따로 설정을 해야 되냐고. 갑의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종전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 이 저당권자는요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뭡니까? 자동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당권의 수반성 아닙니까? 수반성. 수반대에 따라간다고요.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지금 4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게 되면요,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준공을 다시 바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시장구청에게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자, 5번에요.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자, 우리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요, 사업시행자가요,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 날 있죠? 다음 날이 되면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한 시기는요, 그 다음 날 빠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법이었고요. 정의법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문제 나오는데요, 본시험 때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될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요, 지금 4번째로 나오는 법률이 주택법이거든요. 주택법 7문제 나올 거예요. 본시험 때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우리 본시험 때요, 4문제 내지는 5문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본시험 때. 자, 우리 주택법은요, 자, 용어 정의가 항상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대표적으로 61번 문제가요. 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용어 정의에 따를 때요, 자, 주택의 정의란 세대의 구성원들이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요,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개로 분류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개로 나뉘죠? 3개로 나뉩니까?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3개로 나뉘고요. 공동주택은 몇 개로? 3개로 나뉘죠? 공동주택은 아파트랑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은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공동주택에 기숙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 보면요, 준주택 있습니까?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4가지를 준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있습니까? 노인, 복지주택,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이 4가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준주택. 자, 그러면 지금 주택법 용어 정의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구하겠습니다. 않는 거. 자, 지금 기억해요. 3층에 다중주택은 우리 주택법 용어 정의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기억 맞나요? 맞고요. 자, 니은에 10층의 오피스텔은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 티귿의 20층의 아파트는요, 주택에 해당하는 거 맞고, 자, 리얼의 4층의 연립주택 주택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7층의 기숙사는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 피업에요, 6층의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 미연, 피업 3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겁니까? 자, 62번 문제는요, 자, 우리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죠? 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건데요. 자, 먼저 1번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주택으로서 도시적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이 중에서 소형주택은 세대별 처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로 되고, 이 소형주택은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소형주택 맞냐고요?
자, 근데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세대당 천연면적이 반드시 얼마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천연면적이 85 이하야 되고,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하나의 건축물 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는 비도시형 생활주택 함께 건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함께 예외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죠? 자, 전체를요 이번에 소형주택으로 건축하면서요 천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고, 우리 용도적이 어떤 적에서만 준주거나 상업적에서는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준주거나 상업적에서만 허용됩니다. 5번이 틀렸죠? 다른 용도적은 안 된다고요. 어느 적에서만? 준주거하고 상업적에서만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예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나머지가 안 됩니다. 자, 62번 문제는요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우리 주택법에 보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주택에 딸려있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까? 아니면 복리시설일까요? 주택에 딸려있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이거 간선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준주택 말씀드렸는데요.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가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맞고요. 4번에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이거 복리설에 해당이 되고, 자 5번에요. 지금 주택에 딸려있는 주차장 이거는 복리시설 아니면 부대시설? 주택에 딸려있는 주차장은 이건 부대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번이 틀렸죠? 여기까지 보고요. 식사하시고 3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식사하시고 3시부터 해서 오늘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